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기환TV의 최기환 유튜버입니다. 올해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다들 결심하신 것은 잘 진행하고 계신지요? 결심이 진행되지 않고 계신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계획해서 잘 실천해서 올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음. 어, 축하해 주시 축하해 주세요. 제가 올해로 구독자 141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사실 대사오 TV님 덕분에 제가 채널이 좀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께도 감사드리고 대사오 TV님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지난주에 이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소식지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읽고 서로 소통하며 공감하며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초록우산 집중 탐구 추적 스타의 나눔 행적. 바쁜 스케줄임에도 짬을 내 나눔 행적을 이어가는 스타들이 있다. 자선 1일 호프, 자선 바자회부터 이모티콘 수익금 기부까지 그 모습도 각양각색. 스타들의 나눔 활동은 그 대열에 수많은 일반인을 합류시켜 그 가치는 남다르다. 마음까지 훈훈한 스타들의 나눔 행적을 셜록 아니 초록이가 추적해 보았다. 2014년 12월 29일 욕망 아줌마 박지윤의 나눔 욕망. 방송인 박지윤이 자산 바자회 아망 바자회의 수익금 1,500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랑 하나 더 캠페인에 기부했다. 아망 바자는 아름다운 욕망, 나눔의 집의 즐거운 나눔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 위해 박지윤이 직접 이름을 기획한 자선 바자회로 따뜻함을 나눴다. 정말 좋은 일하는 아나운서입니다. 마음씨가 따뜻하네요. 최고의 아나운서입니다. 송일국과 삼둥이 사랑도 훈훈하게. 배우 송일국과 대한민국 만세 부자가 SNS 이모티콘에 판매 수익금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자아냈다. 이번 이모티콘은 평소 나눔과 봉사에 관심이 많던 송일국이 삼둥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모바일 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역시 삼둥이 아빠 참 대단하십니다. 나눔도 참 훌륭하시고요. 김현수, 황기주 등 프로야구 스타들, 김현수, 정수빈, 윤명준, 두산, 황기주, 임중섭, 기아, 황재균, 롯데 프로야구 스타 선후배가 한마음으로 자선 1위 호프를 열고 그 수익금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청소년 국가대표로 인연을 맺은 김현수 선수와 황기주 선수는 4호째 1일 호프를 개최해 나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아이들의 꿈 지킴이 신화 김동완. 신화의 김동완이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을 위해 후원금을 5천만 원을 기부했다. 김동완은 어려운 형편의 어린이들에게 겨울은 어른으로서 미안한 계절인 것 같다면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기부를 실천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혔다. 역시
신화의 멤버 동환씨, 의리도 짱, 기부도 짱입니다. 동방신기 윤호, 그스타의 급행, 최근 흥행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영화 국제시장의 정윤호, 윤호가 출연료 전액을 기부한 데 이어 그의 팬클럽에서도 후원에 동참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정윤호의 한중 일, 미 4개국 팬클럽에서 그의 생일인 2월 6일을 기념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국내 아동 지원에 동참했다. 역시 동방신기입니다. 윤호 짱입니다. 윤호 씨 짱입니다. 마음도 예쁜 천만 배우 김윤진, 월드스타 김윤진이 영화 국제시장의 누적 관객수가 1,400만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고 1,500만 돌파를 기원하며 1,500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김윤진은 2012년부터 재단과 인연을 이어오며 다양한 활동으로 재단의 아동복지 사업을 알리는 데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 스타들의 선행도 아름답지만 우리들의 선행도 더 빛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희망과 꿈이 커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10년째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 나눔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안 되지만 조금씩 나누고 기부하면서 나눔의 의미를 더 의미 있게 새기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네요. 초록우산 비정상회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두려워 퇴사를 고민하는 나 비정상인가요? 안건 상정 25개월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연일 들려오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식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너무 불안합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보육교사도 많다는 걸 알지만 막상 내 아이를 맡기는 건 망설여지네요.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돌아설 때는 발이 떨어지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도 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두려워 퇴사를 고민하는 나 비정상인가요? 1. 육아 성공적 3. 대한민국 모든 워킹맘들의 바람에 큰 짐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 대한민국 대표 워킹맘 선 차장님 가명이 초록우산 비정상회담에 안건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2월 재단 공식 페이스북에서는 본 안건을 상정했는데요. 초록우산 식구들의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진행 기획 홍보시 노희연 강민지 신소영 정상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교사분들이 더 많다는 것도 사실이지요. 좀 더 교사분들과 기관을 믿고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지요. 무엇보다 아이에게 든든한 버팀목, 가족이 있다는 걸 항상 알려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저도 그랬어요. 아이들이 처음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을 때 온 동네를 뒤져 거의 모두 어린이집을 탐방한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내 아이는 부모가 지키는 거예요. 아이에게 관심을 늦추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나쁜 선생님을 만나더라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이 더 많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정윤미 정상 같은 고민 중이에요. 현재 7개월 아기를 친정어머니가 돌봐주시는데 2돌이 지나면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거든요. 어린이집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번갈아가며 어린이집 아이와 같이 동원하여 종일 참관을 가정한 감시를 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보육교사를 도와 1일 교사 역할도 도와주고 아동학대 여부 감시도 하고 일석이조가 아닐까 해요. 박정호 너무 걱정 마세요. 최근 언론에 크게 공개되면서 유행처럼 너무 집중 점연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교육교사의 적성과 자질이라는 겁니다. 지식적 수준만으로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식적 수준뿐 아니라
그들의 인생 또한 검사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비정상이라 쓰셨네요. 이벤트 진행 기간 2012년 2월 11일, 2월 15일, 2월 22일 일요일 당첨자 발표 2015년 2월 23일 월요일 이벤트 경품 도서 보면 천천히 오고 있습니다. 5번 초록우산 비정상 회담은 아동복지 이슈와 나눔 문화를 주제로 페이스북에서 의견을 모아 초록우산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다양한 사연을 상담해지 패신들의 활약을 기대할게요. 2015년 짝수달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로윈보다 팔로잉, 로봇보다 사람. 영화 빅히어로 가족을 잃은 고통을 점수로 매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점수로 매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줘야 될지. 영화 빅히어로의 주인공 14살 소년 히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로 하나뿐인 가족인 형 테디를 잃게 됩니다. 사고 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슬픔에 빠져있던 히로에게 형이 남기고 간 로봇 베이믹스가 나타나 묻습니다. 점수를 1부터 10까지 매기면 통증이 몇 점입니까? 그의 복지사업본부 이선영 팀장. 주인공을 힐링해주는 로봇. 영화에 등장하는 로봇 베이맥스는 생체 상태를 감지해 몸과 마음의 상처를 돌보는 치료용 로봇입니다. 베이맥스는 히로의 고통을 자신의 잣대로 측정하지 않고 히로가 느끼는 고통의 강도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히로의 몸과 마음이 보여주고 있는 고통만큼 공감하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일에만 집중합니다. 히로는 자신의 고통에 공감해주는 베이맥스와 함께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오고 일상을 회복해 갑니다. 하지만 히로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베이맥스 때문만은 아닙니다. 형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구 때문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처럼 희생되는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도시를 지켜줄 슈퍼영웅 빅히어로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형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 그 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힘겨운 과정을 통해 히로는 조금씩 치유되어 갑니다. 히로에게 힐링은 마음을 비우거나 위로를 주고받는 평화로운 과정이 아니라 치열하게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고통에 공감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것이 힐링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능력. 세월호 사건 이후 1년이 흘렀습니다. 만약 베이맥스가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을 측정할 수 있다면 1부터 10까지 중 몇 점일까요? 이 고통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 가족의 고통은 말로 표현해 못하겠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고통의 크기는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을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하는데. 진상은 제대로 밝혀지고 있을까요? 베이맥스는 히로가 만족할 때까지 치료를 멈추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만 로봇이 아닌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보면 어느새 지쳐갑니다. 지겹다는 마음도 듭니다. 당사자의 고통은 여전히 10인데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줄어들 때도 됐다고 믿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흐르는 시간은 약이 되지 않습니다. 참사 이후 1년이 되도록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세상은 변한 것 없이 그대로라면 슬픔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 이외의 감정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나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위안받을 곳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고통의 점수가 줄어들 리 없습니다. 지치지 않고 고통에 공감하는 것,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은 판타지 영화에서만 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나눔 갖는다면 더 큰 행복이 오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베이맥스보다 더 놀라운 감각으로 타인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고 로봇에게 없는 눈물과 분노, 무한대의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세월호 유족들 곁에 베이맥스 같은 존재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모든 관심이 세월호에게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함께 힐링하는 세상을 꿈꾸며 히로의 형은 떠났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는 실체가 밝혀졌고 형이 만들어 놓은 베이맥스를 통해 세상은 더 안전한 방향으로 바뀌어갑니다. 형은 죽었잖아 라고 말하는 히로에게 베이맥스가 형은 여기에 있어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형을 그냥 보냈다면 히로가 살고 있는 세상도 슬픔에 빠진 채 위험에 노출된 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세월호는 여기 우리와 함께 있었을까요? 수많은 생명들이 힘겹게 드러낸 세상의 문제들을 가득 실은 세월호를 그냥 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세월호를 둘러싼 문제와 상처들을 지금 이곳에서 모두 드러내고 세상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다면 세월호의 고통도 조금씩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가 깊고 고통이 심한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 부딪혀도 아프지 않은 풍선처럼 폭신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 힐링 로봇보다는 힐링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을 꿈꿔봅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더욱더 힐링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신의 고통에 공감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힐링은 가능합니다. 힐링 로봇보다는 인간적 공감으로 함께 힐링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을 꿈꿉니다. 그렇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존재가 얼마나 세상에 큰 힘이겠습니다. 아이들에겐 이런 사람이 가장 큰 힘이 되고 또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지요. 세월호 일주기 아이들의 바다에 묻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걸 아동복지연구소 고주의 책임연구원 1년 전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은 304명의 채 피지 못한 꽃들이 바다에 묻었습니다. 지친 학교 생활 속에서 1년에 단 한 번 집을 떠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수학여행, 부푼 기대와 설렘을 안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해서 아이들은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탑승객 476명 가운데 자력으로 빠져나온 172명을 제외하고 구조된 승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눈뜨고도 믿지 못할 애통한 상황을 그저 바라볼 뿐 아이들에게 달려가지 못하고 손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월호 같은 사건들도 이만큼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면 아이들도 세월호도 정말 잊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대답 없는 물음들, 사고 직후 단원고 아이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원들에 대한 처벌보다 더 원하는 것은 왜 친구들이 그렇게 돼야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왜 무리하게 배를 고치고 안전점검도 엉터리란 거죠? 관제를 담당했던 책임자는 무엇을 했던 것인가요?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잘 도와주기를 약속했어요. 어떻게 사고가 난 지 8시간이나 지나서야 잠수요원이 투입된 거죠. 아이들의 물음은 표면적으로 선장선언 장부를 향해 있었지만 그 물음 앞에서 우리 어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에 대한 책임은 특정 개인이나 조직이 아닌 모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모두의 몫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은 아니지요. 같이 모두 관심을 갖고 공감을 갖고 해결한다면 이런 어려운 사건, 세월호 같은 사건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봅니다. 아이들의 물음은 표면적으로 선장선언 정보를 향해 있었지만 그 물음 앞에서 우리 어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에 대한 책임은 특정 개인이나 조직이 아닌 모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사고 이후 직후 누가 먼저랄 것이 없이 노란 리본을 달았던 우리지만 누구도 아이들의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이들한테 미안한 일입니다. 모두의 관심이 정말 필요하다고 세월호 사건을 우리 가슴속에서는 영원히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모두 입을 모아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지만 정작 태어난 아이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아동 안전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1년에 한 번씩 개최되었던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사상 만들기에 밀려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 사회가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사상 만들기에 책임과 역할을 짊어지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첫째, 아동을 옹호자로서 아동 관련 법과 규정을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재단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시 후보자들의 아동정책 공약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각 정당에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과 연대하여 아동 안전의 기반이 되는 정책 시스템과 법 질서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입니다. 둘째,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힘을 키우겠습니다. 아동폭력 예방, 캣, 학교폭력 예방, 노블링,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및 실종 예방 교육, 초록우산 인성교육, 2015년부터 확대된 유아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이 스스로 안전의 주체자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이들의 목소리를 알리겠습니다. 재단은 어린이 연구원을 통해 아동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회 문제와 해결책을 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추후 유니세프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연대하여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토론회를 진행함으로써 어린이가 스스로 또래의 문제를 인식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넷째, 어른들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을 키운다고 해도 아동보호의 책임은 엄밀히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재단은 초록우산 부모교육, 아동보호 캠페인, 미디어를 활용한 옹호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위로부터 보호를 받고 자란 어린이였지만 어쩌면 어른이 된 후로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1년 전 아이들이 바다에 묻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될 것인지 아이들에게 따뜻한 어른이 되기 위해 바로 지금 충분히 행동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조차도 반성하게 됩니다. 반디아 삼성 메디컬 캠프 글 이명신 박진희 인터뷰 정리 나지민 정유경. 본디아는 동티모로 언어로 좋은 아침이란 뜻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던 2월의 어느 날 태평양 남단에 위치한 강원도만 한 크기의 작은 나라 동티모르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삼성 서울병원이 의료 캠프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 동티모르는 불과 14년 전인 2002년에 인도네시아의 식민지회에서 독립한 신생국가입니다. 식민지 시절 나라의 주요 공공시설이 파괴되었고 특히 보건 영역에서의 인프라가 낙후되어 영아 사망률은 우리나라의 18.3배, 아동 1000명당 55명, 모성 사망률은 우리나라의 18.3배, 아동 1000명당 55명, 모성 사망률은 17.4배, 모성 10만 명당 300명이나 높은 곳입니다. 동티모르에서는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규모가 큰 병원은 5개 주에 각 하나씩만 있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 보건소에서는 늘 의사와 의약품이 부족한 시정입니다. 그마저도 험준한 지형과 교통수단의 부재로 산골 마을에 사는 주민들에게 병원의 문턱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티모르의 지역 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4년부터 칠드 펀드 티모로 레스트와 함께 동티모르의 라우템주 로스팔로스 지역에서 모자 보건 사업, 출산 의료 서비스 접근성 중대 산모 대상 교육, 기초 영양 및 위생 교육 등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떴다. 삼성 서울병원 의료 캠프의 인기는 시작 전부터 대단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10명의 의료진이 만난 환자의 수는 무려 1325명, 의료 캠프 계획 시 예상했던 것보다 2.6배나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몰려드는 환자들로 인해 준비했던 의약품이 바닥이나 약품을 구하러 뛰어다녀야 했으며 열악한 진료 환경 속에서 심각한 질병이 의심되었음에도 바로 치료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도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료 캠프에 참가한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은 미소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마을 사람들을 마주했습니다. 4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삼성서울병원 의료 캠프가 남긴 것은 단순한 진료 봉사활동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삶의 전환점이며 또 다른 누구에게는 꿈을 꾸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마을 사람들은 한 곳에 모일 수 있게 만든 마을의 축제와 같았던 이번 의료 캠프 사업을 위해 물심양면 애써주신 삼성서울병원과 로스팔로스 나지민 정유경 봉사단원 현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관계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로스팔로스에서 만난 사람들 엘리산젤라 여는 1년 전부터 호흡곤란, 왼쪽 가슴 통증과 고열로 시달려왔지만 병원이 너무 멀어 제대로 된 진찰을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러던 중 훌륭한 한국의 의사 선생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걸어서 30분 만에 의료 캠프에 찾아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중한 막내딸이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방법을 알게 된 엘리 산젤라의 아빠는 이번 의료 캠프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참 좋으신 의사님들이십니다. 마우팔로 10살 남 고요가 잇몸 통증으로 2년 동안 통증을 앓았습니다. 그러다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오신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로 진료실이 전문적으로 나누어 있는 이곳이 중심가의 병원보다 낫다고 말하는 마우팔로, 이 아이에게 오늘은 다시 태어난 두 번째 생일이라고 합니다. 참 좋으신 분들이네요. 와이웨터 물이 바꾼 세상, 물이 살린 아이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도 물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믿기시나요? 지금도 1분에 한 명의 아이가 수인성 질병으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2013 그 해외사업본부 박영진 와이워터 1992년 12월 유엔 총회에서는 지구촌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단체들이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에는 물로 인한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WHO, UNICEF의 공동 모니터 필링 프로그램 보고서 2013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36% 약 25억 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7억 6천만 800만 명의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아동 사망 원인으로 가장 높은 질병 중 하나는 다름 아닌 급성 설사병입니다. 대부분 물에 의해 발병하는 설사병으로 이로 인해 사망하는 5세 이하 아동의 숫자는 매년 62만 명에 달합니다. 그 외에도 주요 흡축증, 장티푸스, 콜레라, 각종 피부질환 등 더러운 물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받게 하는 질병은 너무도 많습니다. 물로 인해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45개 개발도상국을 조사한 결과 여자와 아이들이 가정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물을 구해오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물 없이 사는 고통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큰 고통입니다. 물의 중요성을 좀 새겨듣고 식수를 좀 더 많이 공급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물을 구하는 시간을 줄이는 만큼 학교 출석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가나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물을 구하러 다니는 시간 15분을 줄일 때 여학생들의 학교 출석률을 8에서 12%까지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을 구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며 자신의 교육 기회까지 포기하면서까지 구해야 와야만 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마저도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다면 큰 행운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물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워터 포 칠드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구 반대편의 식수 문제를 알리고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식수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가나의 구부하라고 지역과 볼리비아의 사파악기 지역에서 진행된 식수 지원 사업은 천만원 아이들의 웃음을 보게 했던 뜻깊은 사업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더 많이 확장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나,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나의 구부라하고 주 역시 식수위생 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약 3,000명의 농촌 인구로 이루어진 구부라하고 지역 내에는 댐이 있지만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물을 얻기 위해 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위생적으로 매우 청결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이 물을 식수, 요리와 목욕 등에 사용하고 있어 설사와 복통, 피부염증 등 각종 수인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 악화는 아이들의 학교 출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대부분 농부로 일하고 있는 어른들 역시 질병에 시달리면 선상선 저하 및 저소득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성들과 여자아이들은 댐에서 물을 길어오기 위해 적어도 2km를 걸어야 하며 이는 여성들의 가정 수입뿐만 아니라 여아들의 취약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 식수 부족은 지역 사회의 기하 건전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약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구부라하고 지역 내 3천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식수시설을 건설하고 식수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재단은 지역 내에 3개의 수동식 식수펌프를 설치하고 지역 보건소의 부스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식수위생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볼리비아는 중남미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인구 10명 중 6명이 빈곤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37.7%가 극빈곤층에 속합니다. 시골 지역은 그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인구의 무려 77.3%가 빈곤층에 속하며 시골 지역의 유아 사망률은 67%에 달합니다. 식수 및 위생과 같은 생활 기본 요구 충족도 역시 시골 지역은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사파하키 씨는 열악한 환경의 식수 위생 문제를 갖고 있었고 옳지 못한 위생 습관으로 인해 5세 미만 아동의 큰 사망 원인이 설사병일 만큼 마을 전체가 수인성 질병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들이 치명적인 질병에 쉽게 노출되곤 했습니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3년 1월부터 볼리비아 사파하키 지역 식수와 위생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약 9억 원의 사업비로 3년간 진행되는 본 사업은 총 790명의 아이들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고 올바른 식수 위생 습관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지역 내 학교들과 우선 지원 선정 마을들에 대하여 기존의 식수 위생 시설을 보수하고 신규 시설을 건설하였습니다. 식수 위생 시설에 대한 지역 사회 관리 역량을 추진시키며 아동과 가족들에게 올바른 위생 습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초록우산 후원자인 제가 더 많은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아직도 물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올해에도 멈추지 않고 우간다, 남수단 등 다양한 국가의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한 식수 위생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계 곳곳의 아이들에게 기쁨을 선물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앞으로도 따뜻하게 지켜봐 주십시오. 정말 화이팅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동물로 알아보는 나눔 심리 테스트. 심리 테스트나 혈액형을 가지고 성격을 분류하는 것은 확률과 분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가볍게 하는 간단한 심리 테스트는 무료한 일상 속에서 피식 웃음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동물 심리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동물을 통해 나에게 딱 맞는 아프리카 후원 국가를 만들어 볼까요?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장리 편집시일입니다. 당신은 숲속을 조심하고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덤불 속에서 갑자기 한 마리의 동물이 태어났습니다. 어떤 동물이 태어났을까? 단보기에서 골라보시오. A. 토끼, B. 곰, C. 늑대, D. 고라니라고 나와 있네요. 결과는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라고 하네요. A. 토끼. 작고 귀여우며 다른 동물들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토끼를 선택한 당신은 내성적인 성격일 가능성 99%, 완벽주의 성격이 살짝 있는 당신은 변화보다는 안정과 익숙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평소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잘 드러내지 않지만 착하고 배려심 넘치는 당신은 나눔을 실천할 때만큼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 이런 당신에게는 딱 맞는 호응국가를 추천한다. B. 곰.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만 같은 덩치의 곰을 선택한 당신. 남들의 시선을 받으면 바로 굴어버릴 듯 긴장해버린 타입의 당신은 상당히 꼼꼼한 성격이다. 관찰력이 뛰어나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파악하는 당신. 촬영을 할 때에는 이것저것 따져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나눔에 있어서만큼은 간다하다. 이런 당신에게 딱 맞는 후원 국가를 소개한다. C. 늑대. 만약 도망이라도 가면 쫓아와 물 것 같은 늑대를 선택한 당신. 그만큼 활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이해심이 넓어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바글바글 되는 당신. 오지랖 또한 넓어 늘 나눔과 관련된 소식에도 귀를 기울이고 혹시 후원하동이 있다면 후원하던가 커뮤니케이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을 듯. 이런 당신에게 어울리는 후원국가는 D. 고라니. 부침성이 좋은 고라니로 선택한 당신은 의외로 외로움을 많이 타는 타입이다. 자기애가 강하고 현실적인 스타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꼭 이루어야만 하는 당신은 의지덩어리, 사랑보다 이를 중요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에 더러는 차분한 척도나다는 오해가 받지만 나눔에 있어서만큼은 따뜻함을 보이는 로맨티스트. 이런 당신에게 제격인 호응국가를 소개한다. 1. 동아프리카. 평소 내성적이지만 나눔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적인 당신은 동아프리카와 어울리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재단은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어린이들은 오랜 전쟁과 심각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도 가뭄이 가장 심각한 나라에서는 특히 5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그리고 수유부들이 영양실조에 노출되어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2. 남아프리카. 활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당신은 광활하고 건조한 사바나 초원지대로 이루어진 남아프리카와 어울린다. 이 지역에서 재단은 모잠비크와 앙골라 등을 지원하고 있다. 모잠비크는 오랜 내전으로 사회 기반 시설이 열악한 실정, 삶의 지수는 세계 160개국 중 165위로 최빈곤 국가이며 어린이들이 빈곤의 최대 피해자다. 앙골라 또한 오랜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고 지대 때문에 다친 아이들이 많다. 이런 나라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북아프리카, 이집트, 수단, 리비아, 티니지, 알제리, 모로코의 6개국 영토의 총칭이며 모두 아랍 민족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랍 북아프리카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재단에서는 2011년 7월 9일에 태어난 신생국가 남수단을 지원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내전을 겪은 나라, 250여만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500여 명만이 국민이 살 곳을 잃은 나라. 오늘의 남수단을 설명하는 말이다. 4. 서아프리카. 외로움을 많이 타는 당신은 아프리카 서부 지역의 기운과 어울린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는 가나, 세네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부르키나파소, 말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세네갈의 경우 전체 인구의 58% 정도가 20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지만 영양 부족, 말라리아 등
질병으로 인해 건강하지 못하게 자라고 있으며 시에라리온의 어린이들은 전쟁이 남긴 잔인한 빈곤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정말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이 적극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눔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올해 나누면서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만약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있는 힘껏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힘껏 눌러주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바이바이.